오늘 정경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오전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오늘 정경심이가 석방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재판이라 저는 뭐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하고 갈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예,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재판 법정으로 갔었어요. 근데 9시 20분 정도 됐었는데 의외로 그쪽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아서 저도 표를 탈 수가 있었고, 또 황단장이 와서 그쪽 몇 사람이 표를 받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전에 처음으로 나온 여자 증인은 2013년도 당시 동양대 의학교육센터에서 그 영어사관학교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증인이에요. 실제로는 보조연구원으로 정경심이가 일을 준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정경심 측에서 조민이하고 이 학생하고 당시 이 학생하고 영어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했다 해서 정경심이가 돈을 주고 다시 그 돈을 조민의 통장으로 이체시키라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은 동양대를 다닐 때 한 번도 조민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정경심의 딸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2013년 말쯤에 원어민 교사의 동생이 한국에 오게 돼서 서울에서 만났는데, 그때 조민이도 친구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조민이가 주역인 것처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한 번도 정경심한테 조민이가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고, 정경심으로부터 본인도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경심이 그 검찰에서 말하기를 증인이, 그러니까 오늘 나온 학생이 피고인에게, 정경심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 조민이 연구활동비를 다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은 미안한 마음도 없었고 조민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보지도 않았고 뭐 일도 하지도 않았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돌려주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기는 좀 어려웠었겠죠. 2014년 1월에서 2월에도 일단 연구원으로 일을 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런 기억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경심이는 그 당시에 2014년 1월에서 2월 일할 것을 생각해서 돈을 미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불성실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민이나 이 학생이나 연구원으로 보조연구원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 학생한테 돈을 주고 그걸 조민이한테 줬다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한번 그 돈을 보내라고 했을 때 왜 그 의구심이 들었을 텐데 왜 교수한테 물어보지를 않았냐. 당시에 그 정경심을 경계하는 사이는 아니었을 텐데 왜 물어보질 않았냐. 통장을 보여주었다면 뭔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경심이.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통장을 정경심 교수가 통장을 보여줬다고 해서 교수가 내 생활비를 지원해 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탁 쏘아주는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말이 정경심한테 불리한 얘기일 텐데 방청객 하나가 좀 킥킥대고 좀 웃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쪽은 우리 쪽은 아니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똑똑한 여학생이 뭐 2013년도에 학생이었고 지금은 졸업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남자 증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점심 때 잘못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아쿠아 팔리스라는 호텔에서 그 식업여부를 담당하고 있는 소사장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알바를 했다면 자기도 알고 있었을 텐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조민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부산에 자주 갔었다. 그래서 부산에 자주 간 김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호텔에서 한두 시간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사람 오늘 증인이 3년 동안에 고등학생이 그렇게 알바를 했으면 자기가 알았을 텐데 자기는 그런 걸 알지를 못한다, 그 소문이 났을 텐데
그런 거를 몰랐다. 고등학생이 실습을 했다는 거는 저는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이 여기에서 알바를 했다는 그걸 가지고 코넬 대학에 들어가려는 그 추천서를 써줬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추천서에 이 학생이 고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또 어떤 설문조사도 굉장히 훌륭하게 마쳤고 그러면서 남북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5성급 호텔에서 최초의 매니저가 되겠다는 뭐 포부가 있다. 이런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경심이가 아주 가차없는 그 영어 실력으로 저렇게 멋진 추천서도 써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재판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검찰들이 묻기로 서울에 있는 인터컨티넨탈하고 그 부산에 있는 아쿠아 팔리스하고 어떤 뭐 제휴를 맺은 게 있느냐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마 또 조국이 측에서는 서울에서 인터컨티넨탈에서 9시에서 6시까지 인턴을 했다 또 이렇게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한 거 가지고 부산에서 인턴을 하면서 거기서 추천서를 받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예. 그랬는데 뭐 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조민이 자기네 호텔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2019년도에 그 돌아가신 사망한 회장하고 어떤 관계가 정경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후 2시에는 차은택의 재판이 있어서 그게 끝나고 정경심 재판에 들어갔더니 여자 증인이 있었어요. 이 증인은 오늘 4번째 나오기로 했던 한인섭 교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조민이하고 조민이 친구 한영 외고의 그 학생들한테 뭐 조국이 그 형사소송법 동북아 사형 제도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거기 참석을 했다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그런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오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불출석했다고 해서 4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다시 또 이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3번째 증인으로 여자가 나왔는데 벌써 뭐 언론에도 많이 소개를 됐었어요. 이 여자가 뭐 하여튼 증언을 들어보면 뭐 행설수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만큼은 굉장히 떨리지 않고 아주 뭐 자신 있게 하는데 저는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고 물론 뭐 누가 봐도 코치를 받았거나 조국이나 정경심의 코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한인숙 교수의 코치를 받았거나 아주 당당하게 대답은 흔들림 없이 했는데 검찰이 신문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말이 굉장히 모순됐었죠. 그래서 오늘 검찰들이 뭐 화가 나갖고 소리를 많이 질렀죠.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구친 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학생들이 대학교 세미나인데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애들이 3명이 왔었잖아요. 남자 2명에다가 여자 1명이 왔었는데 이 애들이 왔는데 이 애들한테 통역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증인하는 얘기가 외부에서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기관에서 전화가 온 건지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건지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생한테서 전화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전화를 한 사람이 고등학생은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한 학생이 대원 외고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세미나 당일까지 여고생들이 오는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와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일을 부탁을 하길래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뭐 화장실이 여기다 뭐 다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학생도 3명을 섭외를 했었어요. 하나는 로스쿨 학생이고 하나는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데 얘네들이 영어로 안내하는 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다시 영어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물어봤느냐 그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청중 중에 외국인이 있었나 그렇게 물으니까
외국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뭐 기억이 오래돼서 모를 수 있었다고 하지만 전체 말이 전부 다 이제 모순이 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장 누구라는 학생하고 박 누구라는 벌써 기사에 다 나온 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은 와서 행사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또 검찰들이 주장을 하니까 자기 기억에는 이 증인이 자기 기억에는 행사 안내를 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국이 조민이 조국의 딸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 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민이가 조국이 옆에 앉아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조민이라고 얘기를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언론을 검색하고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어떤 언론이냐고 물으니까 구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검색해 봤더니 뭐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뿔테를 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 또 언론이라고 해봤자 그 한창 문제가 됐을 때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옆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 하는 얘기는 그때 머리가 길었다는 거예요. 어깨를 가슴까지 오는 가슴까지 오는 정도로 머리가 길었다고 하는데, 검찰이 조민이가 그러니까 검찰이 조민이가 졸업 당시에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머리가 여기 턱까지 오는 단발머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기억에는 긴 머리였다. 또 이렇게 또 우겼어요. 네. 그리고 인턴십 확인서는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인턴십 내용에 있는 거는 또 자기가 또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도장을 찍었다면 자기가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발급은 그 한인섭 교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검찰은 계속 한인섭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발급할 수도 있느냐 물었더니 오늘 또 증인은 없다. 도장을 자기가 잠그고 다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오늘 한인섭이가 안 나왔으니까 뭐 도저히 뭐 두 여자하고 오늘 나온 여자 증인하고 말을 맞춰 보기에 너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조민에게 발급한 것을 발급대장에 기록했는지를 물으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발급대장에 또 주민등록을 또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주민등록번호를 세 사람의 그 남학생 2명하고 조민이 거하고, 그래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누가 지었나, 한인수백이 줬나, 조국이 줬나 이렇게 또 물으니까 또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발급대장에는 주민번호를 기록을 했다고 다시 이제 검찰이 재차 물으니까 그걸 했다고 그러고, 자기 기억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본인이 그 확인서를 발급했냐고 물으니까 또 그거는 기억이 또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말이 이제 모순되고 헷갈리고 하니까 검찰이 화가 나갖고 몇 번 그렇게 했죠. 오늘 선서하고 하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재판에 여러 번 들어갔지만 오늘처럼 아주 눈에 띄게 저렇게 헷갈려 하는 증인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검사들도 노골적으로 대놓고 증인한테 선서하고 하는 거다 하면서 뭐 그거를 가지고 뭐 법정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죠, 단정적으로. 예, 그런데 보기에도 하여튼 증인이 뭐 말은 잘 빠져나가요. 제가 봐도 하나도 떨리지도 않고 굉장히 대답은 잘 하는데 검찰들이 쏟아지는 질문에는 좀 피해 나가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날 세미나에 온 두 남학생은 행사를 도와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또 증인은 여전히 행사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해가 안 되게 한인수반대에서 연락받고 발급해 준 거냐 물었더니 또 오늘 증인이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또 질문을 더 하면서 휴식 시간을 잠깐 가졌어요. 한인섭 교수가 증인으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 검찰이든 변호인 측이든 질문을 좀 여유 있게 하라고 하면서 3시 25분쯤에 재판은 좀 끝나고 3시 45분에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데, 저는 그곳을 다시 가지 못하고 다른 김기주 시장님 재판에 갔었습니다.